예, 안녕하세요. 예, 좀, 한 절반 정도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셔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전직 교사, 현직은, 예, 민간 회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천재교육 김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 세션에서 이제 천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예, 초등 수학 교과서가 2개사만 합격을 했습니다. C사와 Y사. 예. 저는 좀 많은 회사들이 좀 합격을 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좀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인 부분도 있어서, 예, 이제 다 들어오셨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올라오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싶으신 게 더 큰, 예, 바람이시겠지만, 교육부의 기준상, 절차상, 법상, 11월 29일 관보 게재 이후에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서 나가겠지만, 제가 요청받은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시대 평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었던 제 경험과 그다음에 현직의 이제 민간에서 개발하는 입장, 그리고 약간 연구하는 입장,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는 개론적인 부분부터 이제 우선 AI 기반 평가의 필요성 다 아시겠지만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교과서를 집필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표준화된 내용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보통 응용으로 선생님 수업을 재구성을 하고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전중 후로 나누고 준비부터 실행, 종료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흐름을 진행을 하는데, 이 흐름이 현재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보통 저희가 문제 탐색, 추구 및 해결, 적용 발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최근의 수업들이 뭐만 있냐면 문제 추구 해결의 활동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전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수업 마무리 부분에 해야 될 것들이 스킵이 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히 컨텐츠를 만들거나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학습 과학에 중점을 두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기억 부분만 대입을 해본다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수업을 딱 진행을 할 때 진단평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오늘 수업 전에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전 학습 요소로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장기 기억 속에 학생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요즘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하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요즘에 또 연차시 수업을 많이 하죠. 2시간 연속 수업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1교시 때 수업 끝나고 2교시 수업 들어갔을 때, 자, 우리 1교시 때 뭐 배웠지? 그러면 이래요. 점점점 이제 과거로 들어가면, 야,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야, 너희 5학년 때 배웠잖아. 너 이거 3학년 때 한 거야. 점점점 이제 진단을 되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기유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공부해야 될 내용 정보를 받아들이기 좋게 허용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만드는 게 저희가 동기유발 활동이죠.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물론 발견 활동, 주도형 활동이겠죠. 또는 이제 강의 설명 활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새롭게 외부의 정보, 교과서 정보를 던지고 학생들 그걸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 받아들인 정보를 조작을 해서 작동을 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그것을 적용 발전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하나의 수업의 프로세스고, 그게 대부분의 컨텐츠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요소가 오늘은 평가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는 퀴즈 같은 것들 많이 하죠. 왜? 수업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퀴즈도 평가지만. 그리고 형성평가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을 한 게 형성평가입니다. 근데 진단평가는 오늘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말 그대로 오늘의 수업이 전체적으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수행과정평가. 그리고 단원이나 총괄평가는 말 그대로 이러한 학습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것들이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는 단원평가, 총괄평가를 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학습했던 걸 인출을 해서 제대로 인출이 되는지 또 다시 저장을 해보는 활동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 중학교 자유학년제도 시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장기 기억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수업이 활동 중심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 오늘 학습한 개념이 형성되었는지 점검을 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이제 학생의 수업의 변화를 넘어서 더 문제죠. 다문화 학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지금 상당히 심각하실 거고요. 인천교육청도 최근에 모 초등학교는 러시아계 학생이 70%입니다. 거기는 한국 학생이 전학을 간 학교거든요.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요. 특히 기초학력 학생, 미달 학생은 상상 불허입니다. 항상 우리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데이터가 저 정도면 실제는 그 이상이다. 이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라는 질문 하나로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평탄화한 다음에 본 수업을 시작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진 세상이 지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초3부터 고3의 수준이 병렬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생활통지표 한 학기 마지막에 넣죠. 오죽하면 학부모님들이 학기 말에 차라리 수미양가를 제시해달라. 그럼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짐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들 출신이 많이 있으시니까 저희는 압니다. 뭐뭐 학생이 양호합니다. 어딜까요, 수준이? 양호하다? 중간. 만약에 학생 생활통지표에 내 자녀의 부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가 써졌다면 그 어머니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유튜브에 학교생활기록부 해석해주는 선생님 영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분석과 처방 없이 실시간도 아니고 학기 말 또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이러한 데이터로 과연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었는지,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경력 교사와 이제 고경력 교사는 좀 다릅니다. 이 고경력 선생님들은 약간 암묵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보는 순간 얘는 작년에 누구랑 비슷해 하면서 한 달이면 모든 그 학생에 대한 견적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경력 선생님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4월 초에 학부모 상담을 하죠. 엄마가 와서 질문하죠. 한 달 만에 우리 아이 공부 잘하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즘에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약해요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지식맵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이 어떤 시험 하나만 보면 그 학생의 취약 포인트를 AI가 자동으로 찾아줘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평가를 통해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또 필요할까요? 이제는 진단을 자동으로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결손을 파악한 다음 처방,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출발점 행동을 학생이 평탄화해 올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 서비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교육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민간 교육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특히 디바이스 기반에 하는 뭐 엘리하이, 밀크티, 스마트홀, 홈런, 이런 서비스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공교육으로 와서 이제 선생님들도 제발 엑스레이나 MRI 같은 진단 도구를 가지고 제대로 증거 기반으로 학생을 바라보고 처방해 줄 수 있고 처치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해야 될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이 앞 세션에서 여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들이 작동을 하는데, 다행히 천재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할 때 개발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저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플랫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컨텐츠 레이어가 바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 수학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저는 이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절대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 성취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동영상 강의, 문항 같은 콘텐츠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하죠. 밀크티건, 스마트 해법이건, 저희가 닥터메스든 티셀파 이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학생이나 선생님은 사용을 할 거고,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쌓인 데이터가 여러 가지 수집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집을 하고요. 그걸 이제 지식맵이나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걸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UI가 AI 디지털 교과서 표면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AI 디지털 교과서 뒷단에는 저런 게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감에 통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분석하고 처방을 했다면, 이제는 증거 기반으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가 추구하는 평가와 컨텐츠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AI를 이용한 평가 서비스 활용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건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평가 서비스가 운영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뒷단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제은행 같은 원식 콘텐츠와 그 문항관리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 자체가 이제 저는 온라인 평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평가를 학습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영상은 저희 티셀파에 들어오시면 이 영상들은 업로드 돼 있으니까
혹시나 연수에 활용하실 분들은 티셀파에 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거냐 부분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옛날에는 특히 말하기 평가, 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말하기 평가를 20명이면 19명 교실에 있고 저 혼자 책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한 명씩 나오게 해서 말하기 하고 한 명씩 교체를 했죠. 근데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바로 그냥 말을 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학생들의 억양, 유창성, 문법 이런 게 전부 분석이 돼서 바로 레포트가 제공이 되며, 이것들을 학생들이 계속 연습을 해서 최대한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연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 네이버 웨일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천재랑 같이 POC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문항 통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보시면 저희가 평가 방식을 세 가지로 봅니다. 옛날에 페이퍼 기반, 그리고 최근에 컴퓨터 베이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좀 명명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제가 평가하는 어세스먼트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학습을 위한 평가, 과정을 위한 평가였지만, 과거의 평가는 어땠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측정 도구 형태의 평가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왜? 특히 중고등 선생님 얘들 학습지 하나만 200명한테 주고 걷어도 평가해서 피드백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측정 도구 중심으로 채점을 자동화하는 데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OMR 카드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채점할 수 있는 효율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한 문항 플랫폼,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능들은 아직까지도 약간 자동화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평가를 저희가 교육 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영어 평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지만 영어 발음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가가 학생들의 채점 결과, 순위를 먹이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과정 중에 그 학습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게 교사 한 명이 20명의 학생을 상대할 수가 없다 보니 AI가 조금 보조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준다면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선발적 평가가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가 추구해야 되는 평가는 페다고지로서의 평가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로 저희가 계속 글을 쓰더라도 스마트
화면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스마트펜 같은 것들이 많아서 종이에 쓰면 그게 바로 쉽게 뭐 오프라인이 디지털로 자동 변환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된 하이브리드 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인간과 컴퓨터가 AI가 조화롭게 학생에 대해서 지도 조언해 줄 수 있고 진짜 과정을 위한 평가 도구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AI 디지털 교과서 될 건데, 현재 보시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와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나눠놨습니다. 과거에 디지털 교과서는 객관식 단답형의 어떤 그런 평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AI가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봤던 OCR이나 STT가 적용이 되면서 약간의 리얼타임 피드백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AI 디지털 교과서는 평가의 자동화에 많은 부분이 지금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제는 자동화를 넘어서,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 측정과 진단을 넘어서 학습 도구나 방법으로서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향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재 AIDT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